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이병훈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병훈 소장님. 네. 왜 소개할 때 이것저것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강의를 기획력하고 전략적 사고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메인으로 제가 아는 강사님 중에서 기획력하고 전략적 사고는 제가 탑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컨설팅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책 제목이 책은 뭐죠? 오늘 책은 전내사고. 전내사고라는 제목이 책이에요.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부제가 더 재밌어요. 돈 되는 생각의 탄생이래요. 탄생. 돈입니다. 제가 요 책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조금 리딩을 할 건데요. 이 책을 간다 마사노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네. 분이잖아요. 그 지두력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알죠. 들어봤어요. 네, 지두력. 그래서 제가 간다 마사노리 이분의 책을 그 지두력이라는 책도 되게 어렵게 구해서 집에 하나 있거든요. 저희 집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류랑도 대표님과 함께 그 성과와 관련된 이제 공부를 우리 IBP 멤버들도 다 합류를 도와드려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류랑도 대표님이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는 또 우리 업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 중에 이 간다마사노리를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내사고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책에 욕심이 워낙 많았을 때니까 이제 메모했다가 우선 책이 없었고요. 중고 책을 갔더니 전내사고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거 아시죠? 책 Z가 아시죠? 네. 이 책이 중고책으로 25만 원권에 뛰었던 책이에요. 이 한 권이 25만 원권에 뛰었었어요. 책이 없어가지고 절판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25만 원 주고 이걸 살까 말까 하는데 그 책이 팔린 거예요. 누가 사갔어요, 그거를. 그래서 전내사고를 못 보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주문을 했고 당연히 이게 팟캐스트 책으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네. 별로예요. 아니 그런 대작 유명한 분 있으신 거 제 입장에서는 좀 본인 관점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대가 컸는지 아니면 제가 아직 이 대작을 담아낼 그릇이 좀 너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뭔가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이상하게 개정됐나? 약간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지두력이라는 책을 봤을 때 그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서 샀는데 네. 약간 그 부제 있죠. 돈 되는 생각의 탄생? 약간 여기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런 느낌의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약간 이런. 근데 진짜 이거 돈 되는 생각 뭐 이런 거예요. 전내사고가. 저는 그거 말고 뭔가 사고력의 혁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봤는데 네. 그냥 돈 되는 사고예요.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전체적인 저의 좀 평이 좀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럼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책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간다 마사노리가 다양한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사례들은 어떤 공통적인 프로세스가 있나를 풀어준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책을 이제 아마 안 읽으실 테니까. 읽었어요. 아니 일반 우리 네네네. 프로그램 듣는 분들 네. 여기에 요거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또 따로 또 읽어봐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유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유 이론. 유 이론? 유 이론. 유턴할 때 어떤 느낌 오시죠? 음. 그러니까 약간 변화의 곡선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갔다가 협곡처럼. 협곡처럼 확 빠졌다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빵 뜨는 거 있죠. 네네. 그걸 이제 간다마서는 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의 이론을 차용한 건데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착상에서 행동을 거쳐 실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직접 과정을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프레임워크이고요. 네. 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사고를 통해 나오는 행동이 깊어진다. 내면의 사고를 깊이 할수록 실제로 취하는 행동이 강력해져 사고를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행동으로 옮길 때 건성으로 하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실제로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 요거는 약간 어떤 지점이랑 좀 연결되냐면 저는 아직 그 경험은 안 해봤는데 성과관리 유당도 대표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다 알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 프로세스 우리도 공부해서 다 알지만 다 알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알았어.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프로세스가 뭔지 알겠어. 여기서 학업을 그만두고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뭐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예요. 그 프로세서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아는 건 되게 쉬운데 네. 보통 강사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이 7단계까지를 이해했으니까 네.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강사가 본인의 삶으로 녹여낸 적이 없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강사는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 많이 강의를 해봤고 했으니까.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 삶에 녹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팟캐스트 제가 김창옥 씨가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건 강의에 쓰지 않는다랑 맥락과 저는 똑같다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지점이 바로 유 이론인 겁니다. 유 이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의미 없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속 오랜 시간을 갖고 곱씹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전내사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진짜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으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 김창옥 씨 예를 들었는데, 물론 그분은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의 정도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학자들이 그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경험한 걸 잘 연구해가지고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닌 것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간 의학으로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과목으로 한번 이거 연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A 시술 방법이 하나 왔어요. 매뉴얼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되게 저명한 의사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그 매뉴얼을 그대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전달 과정에서 내가 해석해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국에서. 근데 그 매뉴얼을 내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럼 이 내가 나름 해석한 거를 전수받는 후배들이 이걸 병원 현장에서 그 방법대로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선생님의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혈관이 파열되고 터졌거나 죽어서 사람이. 그래서 그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거장에서 요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유럽에서 그 원 저자는 그 맥락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로 매뉴얼을 썼는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전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거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에 그 후배들에게 이 방법을 전수하기 전에 본인이 해봤어야죠. 해보고 정말로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트라이얼 에러라고 하잖아요. 시도해보고 하면 또 착오가 생기고 이런 노하우가 생긴 다음에 전수를 해줘야지. 오케이. 단순히 딜리버리를 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약간 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강의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론을 해보니까 해봐라고 했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어. 그래놓고 그 어떤 분이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강사가 알려준 대로 해봤어. 근데 안 됐어.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태도라고. 내가 해보지 않고 누군가한테 딜리버리 한다라는 건 누군가한테 그걸 알려준다라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걸로 좀 들어오는데 어때요? 맞아. 약간 이런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를 딜리버리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딜리버리가 돼야 된다는 나름의 거죠. 확신이 생겨야 그쵸. 그제서야 가야 맞지 않나. 그렇죠. 내가 그 예를 들면 거죠. 내가 직장인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부장님도 경험해봤고 사원도 경험해봤고 대리도 경험을 해봤어.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내가 이론을 들어왔는데 이 이론을 내가 조직 내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딜리버리 하는 건 책임감이 있는 거지만 네. 내가 조직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로 어떤 이론을 받아봤어. 이거 예를 들면 말이 돼.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야. 맞아. 신입사원들한테는 PREP 기법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요즘 PREP 기법 많이 쓰시니까 뭐 포인트를 짚어서 뭐 보고할 때 포인트를 짚어서 예를 들어서 샘플을 둬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라. 이게 PREP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해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론적으로 말이 되니까 그래서 해서 딜리버리 했어. 그래서 부장님한테 가서 PREP를 했는데 부장님한테 깨진 거예요. 야 임마 이거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하자마자 깨졌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강사는 이거를 현실에 적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그걸 적용하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말이 약간 두선 없었는데 책임감이 없이 딜리버리 하지 말아라. 네. 최소한 내가 한번 경험을 이 해봤으면 방법이 맞는지는 확인하고 전달을 확인해보고 해야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감이 있는 사람들은 부장님한테 PREP를 할 때 이런의 경우의 수가 있다까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신 게 들렸는데 네네. 어때요? 맞아요. 그런 식의 주장이에요. 이게 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근데 저는 그 주장에 저는 약간 마음이 가는 저도 요게 좀 더 케이스고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요. 요 방법에. 왜냐면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야 나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거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동기들이 어저께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봐서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거든. 모든 걸 다 경험해봐서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일단 우선은 그 사람을 믿고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이론을 믿고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을 믿고 저는 상담을 하거든요. 이 상담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또 확인하는 과정이 슈퍼비전이라는 걸 해요. 교수님한테 검수를 받는 거죠.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 행동할 때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은 스스로에게 자기 성찰을 하거나 확인받는 작업도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문제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여기서 사업 성공이라는 게 부제가 있잖아요. 사업 성공의 비밀. 그런 어떤 네, 건지. 그 지점 이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간다마소노리가 주장하는 게 사업 성공에는 5가지 이 원칙을 스텝을 밟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유경철 멘토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걸 한번 공유해 볼게요. 네. 첫 번째 갑자기 네. 1원칙 지명하여 검색.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뭐야? 여기 제가 내용. 네. 지명하여 검색.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현대 세상에서는 상품을 구입할 때 참고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이 됐죠. 그래서 검색되지 않으면 내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검색이 돼요. 지명하여 검색이에요. 네. 근데 뭐냐면 보통 사람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통 교육이라 검색을 하잖아요. 소통 교육하면 MBTI 교육하면 결국 네이버에다가 돈 쓴 강사들이 일지명을 먼저 뜨잖아요. 그죠? 그 돈 내 가지고 광고 검색. 맞죠? 네. 그 CPC, CPM. 네. 클릭.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이 이제 뭐가 있냐면 소통하면은 유경철이지 하면 이제 사람들이 소통 교육하면 유경철을 검색한단 말이죠. 요런 게 지명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으로 검색되어지게끔도 중요하겠지만 소통하면 누구? 이게 지명하여 검색. 야구랑 똑같네요.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네. 그러니까 백선영 심리 상담하면 백선영이 뜨게끔 요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색을 촉구하는 네이밍이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 책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실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색을 촉구하는 네이밍은 뭐냐면 우리 그 부동산 쪽에서 전설적인 책 중에 보면은 레버리지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지렛대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힘을 가해도 무거운 짐을 올린다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네. 보통 부동산 투자에서 돈은 많지 않은데 대충 이빠이 땡겨서 투자할 때 레버리지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부동산 베스트셀의 책들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초창기에 쓰여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사람들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왜 본래는 지렛대인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미 제목에서 딱 느껴지니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선택할 때는 검색을 촉구할 수 있는 네이밍을 써라. 예를 들어서 그 도둑 맞은 집중력 이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네,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투영형 소비를 지탱하는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모이는 강사들이 있어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만 보면 나름의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제 느낌에는 유경철 강사님이 되게 매력적인 느낌 중에 뭐가 있냐면 보통 직장인들이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쵸. 스킨스쿠버 다 하지. 틈만 하면 뮤지컬 보고 있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셀러브리티? 연예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을 거야 아마.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걸 잘한다고. 본능적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만 나왔는데 썼네. 하도 개떡 같아가지고 요거만 썼나 보다. 너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도화선, 뭐 서브 에피소드를 공유한 장인데 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세 가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이 부제가 그거잖아요. 돈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검색, 네이밍, 스토리.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돈이 되는 사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왜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을 너무 길게 서술했다라는 그쵸, 말씀인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책을 저는 이 책이 개편되면서 내용이 확 바뀐 것 같아 느낌이. 원래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내 사고. 하여튼 뭐 그 책은 관점이 달라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각자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으면 맞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실 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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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 이렇게 쉽게 익히는 책은 아니다, 그죠? 매력이 없어요. 네, 이게 아, 네, 이게 간다 마사노리. 아니 왜요? 이분이 제가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돈 내산인데. 아, 근데, 맞아. 근데 할수 있어. 내가 샀잖아 이채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이가 별론데 할수 있어. 어떡해. 간다 얘기할 마사노리가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간담화 선호를 지도적 책 괜찮다니까요. 이분도 근데 이 책 별로야. 근데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유 무슨 분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내 생각에 25,000원이기 책이 때문에 바뀌었어 내용이. 말할 수 이럴 있어. 수가 없어. 개정판이 나쁘다는 얘기야 지금? 별로야 근데 뭐- 진짜.
어떤 네. 건 또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무리, 그 네. 이병헌 소장님 별로였다. 네.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충분히 말할 네, 수 있다.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하시죠. 좋습니다. 네, 하여간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갑자기요? 이거 아니에요? 네. 아, 마지막 멘트하고. 맞아, 멘트는 좀 죄송합니다. 해주시죠. 멘트 네, 할까요? 이건 잘라주지 마세요. 각자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뭐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사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뭐 취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류의 책들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었고 네.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